그림 가는 서로 다른 직선 선로에 정지한 질량 m인 기차 A와 질량 4m인 기차 B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가는 나는 가에서 동시에 출발한 A, B가 등가속도 운동하여 T초 후 출발선으로부터 거리가 각각 3L, L인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나에서의 속력은 A랑 B랑 비교하는 겁니다. 봅시다. A와 B가 등가속도 운동하여 T초 후에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죠. 그래서 A를 비교해 보면 얼마큼 이동했나요? A의 여기다 이동거리 봅시다. 이동거리 3L이고요. B의 경우는 얼마인가요? L이죠. 질량은 m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4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면 봅시다. 속력을 A랑 B랑 비교해 보면요. 같은 시간 동안에 등가속도 운동에서 3L 갔고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 L만큼 갔어요.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3L 갔고요. 같은 시간 동안에 L 갔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속력은 누가 더 빠를까요? 그렇죠. A가 더 빠르죠. 그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A랑 B랑 비교해 보는데 봅시다. 이동거리 S의 경우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처음 속력은 둘 다 제로니까 일단 똑같다고 얘기하고요. 이동거리랑 가속도랑은 같은 시간 동안에 했으니까 이동거리랑 S는 어떤 관계예요? S랑 A는 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면 A가 3배만큼 더 많이 이동했으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가속도는 A가 3A라고 얘기하면 B의 경우는 A, 그래서 가속도가 3배가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가속도와 이동거리가 비례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맞을 겁니다. 보자. 질량과 가속도에 곱해줘버리면 그물체에 작용한 R자임이죠. 그래서 A에 작용한 R자임은 얼마니? 3MA가 되고요. B에 작용한 R자임은 얼마니? 계산하면 4MA가 됩니다. R자임의 크기는 4A보다 B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m, 2m인 두 물체 A, B를 높이가 같은 두 공면에 가만히 놓았다. A와 B는 공면에서 같은 거리를 이동한 후 지면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그럼 봅시다. A 그리고 B의 경우는요. 최고점의 포텐셜 에너지는 최하점의 운동 에너지. 문자 때문에 잠깐 화면이 끊겼네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m, 2m인 두 물체 A, B를 높이가 같은 두 공면에 가만히 놓았다. A, B는 공면에서 같은 거리를 이동한 후 지면에 도달한다. 그럼 A는 이렇게 떨어지고요. B는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최고점의 포텐셜 에너지는 최하점의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최고점의 높이가 같으니까 최하점의 속도는 같을 거예요. 그래서 지면에 도달한 순간 속력은 A랑 B랑 비교하면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차이가 나냐면 A의 경우는요. 가속도가 작아요. 그다음 B의 경우 가속도가 컸다가 점점 작아져. 무슨 말이냐면 속력, 시간. 그래서 가의 경우는요.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천천히 빨라졌다. 이렇게 해서 최고 속도가 여기 도달할 거예요. 하지만 B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처음에 B의 경우는 초반에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A의 경우는 천천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 거리가 같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걸린 시간을 비교해보면 A가 B랑 A가 더 빠르죠. A가 더 느립니다. 그래서 지면에 도달한 시간은 A가 더 느리게 오고요. B가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A가 더 길다? 맞습니다. 지면에 도달한 순간 역학적 에너지는 A랑 B랑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최고점의 포텐셜이든 최하점의 운동 에너지야. 그러면 요 두 곳의 높이가 같으니까 속력은 당연히 같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질량이 m이고 얘가 질량이 EM입니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최하점의 운동 에너지나 최고점의 포텐셜 에너지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높이가 같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니? 공식이 mgh. 그 물체 질량과 높이에 비례합니다. 높이가 같지만 질량이 서로 틀리죠. A가 B보다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니? B가 더 큽니다. 몇 배? 2배 더 크죠.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림 가는 수평면에 놓인 물체 A를 물체 B와 실로 연결한 모습을 나는 가의 A를 물체 C와 실로 연결한 후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 A의 질량은 B의 질량은 m이고 화살표는 가속도의 방향이다. 그쪽 방향으로 속력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가와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을 때 C의 질량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봅시다. 요거 질량 모르니까 C의 질량을 모르니까 mC라고 합시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요 물체, 요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요 문제를. 그러면 요 물체는 아래쪽으로 내려져 가려는 힘 mg만큼 힘을 받고 있고요. 실이 없을 때 A는 그대로 놔뒀겠죠. 가만히 있을 거야. 실이 없다고 하면. 그래서 B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그리고 A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힘이 있는 상태에서 전체 주어진 힘은 결국에 따져보면 요거 mg밖에 없을 겁니다. 그 mg라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니? 질량 m인 A랑 그리고 질량 m인 B가 같은 가속도 A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가속도 A를 따져보면 얼마니? 2분의 G라는 가속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B는 아래쪽으로 2분의 G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고요. A도 오른쪽으로 2분의 G라는 가속도로 움직입니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가속도를 알았으니까 이 물체 M도 위쪽으로 2분의 G라는 가속도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실이 없다고 하면 요 질량 M이란 질량을 가진 A의 경우는 mg라는 힘을 받아서 아래로 움직이려고 하고 C의 경우는 mcg라는 힘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있을 거야. 그런데 둘 중에서 누가 더 크니? 얘가 A가 위로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C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mg랑 mcg랑 비교하면 mcg가 크겠죠. 그래서 mcg 빼기 mg 둘 중에 두 힘의 차가 결국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야. 그래서 C는 요 아래쪽으로 요만큼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요 힘을 가지고 질량 m인 물체 A와 그리고 질량 mc인 물체 C가 같은 가속도 A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 A가 얼마니? 2분의 G라고 그랬죠. 그래서 mc-m 전체 G 이퀄 m 플러스 mc 전체하고 요게 2분의 G 이렇게 되겠죠. 요거 약분하고 2를 넘기면 2mc-2m 이꼬로 m 플러스 mc. 그래서 요거 넘기고 요렇게 놓으면 mc 이꼬로 3m 되겠죠. 그래서 C의 질량은 얼마다? 3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봅시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위치를 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가속도가 일정한데. 그래서 그 물체의 운동 그래프라고 찾아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0초 때는 0이고요. 1초 때 3m 위치, 2초 때 4m 위치, 3초 때 3m 위치, 4초 때 3m. 제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0초부터 1초 사이 동안의 변위는 얼마인가요?
1초 동안의 변이 3m입니다. 1초부터 2초 사이 간격을 따져보면요. 1초 동안의 변이 얼마야? 1m고요. 2초부터 3초 사이에는 1초 동안에 1m, 3초부터 4초 동안에 1초 동안에 3m 이렇게 되겠죠. 그 사이에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 이게 바로 뭔가요? 속도입니다. 계산해보면 얼마니? 3m/s 는 얼마일까요? 1m/s, 1m/s, 요거 3m/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다시 말하면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 얼마야? 2m/s. 요 사이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 얼마일까요? 요거 2m/s. 요거는 얼마인가요? 1초 동안에 2m/s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올라갔다 내려온 거니까 올라갔다 내려온 것과 위치 시각표에 그래서 기억은 맞겠고요. 속도는 3113, 그러니까 증가했다 감소한 거죠.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아닙니다. 가속도는 2로 일정했죠. 그래서 맞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림 가나는 물체 AB가 실로 연결되어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 일정한 속도가 아니고 일정 가속도예요. 알제미 제로가 아닙니다. AB가 운동하는 동안 B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의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B에서의 가속도가 A라고 얘기하면 A에서의 나에서의 가속도가 A라고 얘기하면 가에서의 가속도는 2A가 되겠죠. 실이 당기는 힘의 크기를 각각 가나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 요 힘의 크기가 얼마니? T1이라고 얘기하고 요 힘을 T2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물체의 크기, 물체의 질량을 MA라고 얘기하고요. 요거 물체의 질량을 MB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거 MA, MP. 그래서 원래 있던 물체를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이 실이 없었다고 하면 이 질량 물체 A는, 질량 MA체는 아래쪽으로 MA, G만큼 힘을 받겠죠. B는 가만히 실이 없었다고 하면 실은 B라는 물체는 가만히 있었을 테고 A는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가지고 가는 힘은 MAG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AG라는 힘을 가지고 물체 MA와 그리고 물체 B가 MBA 가속도만큼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요걸 예쁘게 정리하면 가속도 A는 MA 플러스 MP 분의 MA 전체 G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B의 경우는 계산해 보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려는 힘 MBG라는 힘밖에 없을 테고요. A는 가만히 있었을 테고요. 그 상태에서 실을 달아 놓으니까 MBG라는 질량 힘밖에 없겠죠. 이 힘에 의해서 MA와 MP가 같은 가속도 A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속도 A를 따져보면 얼마니? MA 플러스 MP 분의 MPG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2배가 요거 A라고 얘기하고 요거 B라고 얘기하면 요거 2배가 요거와 같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MA 플러스 MP 분의 MP 요거의 2배 G 이꼴 MA 플러스 MP 분의 MA 전체 G가 되겠죠. G 분하고 요거 약분하면 EMP 이꼬르 MA. 그래서 A가 B의 질량이 2배네요.
그래서 요거는 EM, M 이렇게 해주면 되죠. 요거 EM, M 해주면 되죠. 그럼 봅시다. 그러면 요 장력 T1이나 이쪽으로 당겨준 T1이나 똑같은 크기죠. 실이 A를 당기는 힘, 실이 B를 당기는 힘 해봤죠? 그래서 요거 당기는 힘의 경우는 가의 경우는 얼마니? MP 곱하기 EA. 요거는 MA 곱하기 A 해주면 되죠. 그런데 MB가 EMB가 MA니까 요거는 요게 2배가 되니까 결국엔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요게일 겁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두 물체 A, B의 크기가 같은 힘 F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F를 수평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 A, B가 각각 S만큼 이동할 때까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봅시다. 같은 힘을 주었어요. 그러면 질량이 A가 B보다 작다. 그러면 A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얘기하고 B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합시다. A가 작으니까. 그럼 같은 힘을 주어주면 F는 MA인데 요게 일정하면 질량이 작으면 가속도가 크겠죠. 다시 말하면 A의 경우는 가속도가 크고요. B의 경우는 가속도가 작습니다. 오케이? 그럼 봅시다.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 자, A의 가속도가 커.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커. 속도 변화량이 커. 그러면 걸린 시간은 A가 더 작겠죠? A가 더 작아요. 더 속도 변화량이 더 크니까 그 속도 변화량이 크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얘기고 이동 거리도 당연히 더 커집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더 짧습니다. No, 짧다. F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힘과 시간의 곱이죠. 그럼 힘이 같으면 뭐가 짧으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충격량이 더 작죠. 그래서 A가 더 짧아. A가 짧아. 그러니까 A가 충격량도 작습니다. 그래서 틀리죠. 기억력이 틀리니까 당연히 뒤으시겠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운동에너지 증가량이에요. 운동에너지 증가량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이거는 운동에너지 증가니까 속도가 같냐 틀리냐라고 얘기해 주면 되죠. 봅시다. 그럼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의 경우는 나중에 속도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보자. A의 물체에 해준 일은 얼마니? 해준 일은 W는 F 곱하기 S죠. FS니까 얼마야? F 곱하기 S입니다. 해준 일. 그러면 해준 일은 결국엔 뭐가 됐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됐죠. 그러면 A의 해준 일이랑 B의 해준 일은 같은 힘 그리고 이동거리, 그러니까 운동에너지는 어떻다? 같습니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A의 속도가 더 빨랐잖아요. 그렇죠? A의 속도는 빨라요. 하지만 운동에너지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속도가 빠른 대신에 뭐가 작았니? 바로 질량이 작았죠. 그래서 속도의 증가량의 제곱만큼 질량이 더 작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준 일이 해준 일이 같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림 가는 전동기가 실로 연결되어 A를 50N의 힘을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여 당기고 있는 모습을
나는 전동기가 실에 연결된 B에 50N의 힘을 연직 방향으로 작용해 당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은 각각 20kg, 4kg이고 0초일 때 모두 운동하시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정지 상태에서 한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0초부터 2초 때까지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증가량.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그러면 봅시다. 가의 경우는요, 50N을 2초 동안 가했어. 그러면 힘 곱하기 시간 이거 해주면 결국 뭐야? 요거 충격량이죠. 충격량이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의 경우는 F 델타 T가 50N 가지고 2초만큼 가했으니까 가해 준열은 뭐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질량 M 곱하기 델타 V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얼마니? 20kg이고요. 속도는 얼마일까요?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야? 5m/s가 되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그 물체의 속도는 5m/s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mv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20kg짜리고요. 속도는 얼마니? 5m/s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이거 얼마니? 10 곱하기 25니까 250J이 되겠죠. 그래서 250J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물체를 분석을 해보면요. 얘 가만히 놔두면 아래쪽으로 40N만큼 당겨지죠. 중력하 속도가 mg니까 4kg짜리 10N이니까 10m/s죠. 그러니까 40N이고요. 오른쪽 아래쪽으로는 50N이야. 따지고 보면 왼쪽에서 40N, 오른쪽에서 50N, 결국엔 오른쪽 아래로 10N의 알짜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N의 알짜힘을 작용하게 되면 이 물체는 4kg짜리 물체는 어떻게 되는 거니? 가속도 운동이겠죠. 그래서 F는 MA가 되니까 10N의 힘을 가지고 질량 4kg짜리가 가속도 A로 하겠죠. 그래서 가속도 A는 얼마니? 2.5m/s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단위 시간 동안 2.5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하면 V는 V0 플러스 AT 해주면 요 T가 2초라고 그랬죠. 그래서 속력은 계산해보면 V는 처음 속력 제로라고 했으니까 2.5m/s 제곱 곱하기 2초 해주니까 얼마니? 5m/s가 됩니다. 그래서 2초 후의 속도는 2m/s고요. 그 다음에 이동 거리를 따져보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해주니까 처음 속도 제로라고 얘기했고요. 2분의 1 곱하기 2.5 곱하기 2.5 곱하기 걸린 시간이 2초의 제곱이죠. 그러면 요거 4가 될 테고요. 요거 해준가 5m가 되겠네. 그래서 위쪽으로 얼마큼 이동했나요? 5m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EP는 mgh가 되니까 4kg짜리가 중력과 속도 10 곱하기 높이 5 해주니까 요거 200J이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경우는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속도가 얼마라고 했죠? 5의 제곱이죠. 그러면 25 곱하기 2 해주니까 이걸 50J이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50J, 포텐셜 에너지 200J. 그래서 얼마니? 역학적 에너지는 EP,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니까 200 플러스 50 해서 250J인데 물론 이렇게 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포텐셜 에너지 일일이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5m만큼 이동했죠. 이동거리 5m야. 보자. B가 위쪽으로 얼마큼 이동했어? 5m 이동했어.
그러면 가해준 힘은 몇 뉴턴이야? 50뉴턴. 그러면 그 물체의 전체 해준 일은 W는 F 곱하기 S니까 50뉴턴을 5m만큼 이동했으니까 결국엔 얼마니? 250줄.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어. 이게 훨씬 빨랐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니까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 어딘가요? 요것만 해서 가해준 힘, 그래서 어디다 계산했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일일이 구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다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 A, 물체 B, C 위에 놓았다. A, B, C가 정지에 있다. 정지에 있다. 그럼 R자임이 어떻다? 제로입니다. 물론 R자임이 제로일 때 무조건 정지에 있다는 건 아니고 정지이거나 등속이겠지만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작용과 반작용을 얘기하는데 작용과 반작용을 항상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중력, 그럼 중력에 작용한 중력, B가 A를 떠받치는 힘, 이거는 따지고 보면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반작용은 뭐야? A가 B를 떠받치는 힘이지. 그래서 틀립니다.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제로이다? 정지 상태니까 이거 맞죠? and 바닥이 C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C의 무게와 같다. 보자. 바닥이 C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A의 무게 일부도 있죠. A의 무게가 일부가 C로 내려가고 일부가 B로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B에 떠받치는 힘의 경우, 바닥이 C를 떠받치는 힘은 C의 무게랑 A의 무게 일부. 바닥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힘은 B의 무게와 A의 무게의 일부. 정확하게 가운데에 놨다면 이거의 절반이겠죠. 그래서 틀립니다.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일정한 경사면에 t, 제로일 때 점 P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물체 B가 이 부위의 속력으로 경사면의 점 P를 통과하였다. 동일한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A와 B가 충돌할 때 두 물체의 속력은 같다. 그래서 요는 정지였고요. 요걸 속도를 V라고 얘기하면 요거의 속도도 얼마야? V란 얘기죠. T0부터 충돌하는 순간까지 AB의 비동 거리를 LA, LB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어떠니? 중력으로 같죠? 그러면 시간, 속도 변화량이 이렇게 되면 A는 내려오니까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일정한 운동을 할 거예요. 이게 A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B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B의 경우는 요게 아래로 요렇게 내려올 거예요. 요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순간 부딪힐 겁니다. 근데 요 기울기랑 요거의 기울기가 서로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갔죠? 됐나요? 이렇게 돼. 그러면 요 속력이 서로 같은 순간 만났어. 그리고 같은 순간 동안 이렇게 되겠어. 그러면 A의 이동거리는 요만큼, B의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해주니까 얼마야? 1대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